안녕하세요. 유복유고 미적분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미적분 12차 시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등교 개학 이전에 마지막 주말을 맞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학급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 수업이 마지막인 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수업 시간표 기준으로 차시가 끝난 반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등교 개학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수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진도를 좀 동일하게 맞추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차 시, 13차 시 이 강의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표 아마 관계없이 언제가 됐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원이에요. 여러 가지 미분법 단원의 첫 시간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첫 개념 강의고 해서 첫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5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여러 가지라 함은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삼각함수, 크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모두 작년에 수원 수투를 공부하면서 다 학습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세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적분에 대한 얘기를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라고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거고요. 물론 작년에 삼각함수를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공식도 많았던 것 같고 동경 것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게다가 미분하고 극한 붙고 이러면 좀 골치 아프긴 해요. 하지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작년에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의 난이도는 또 그렇게 원래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꼬아서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을.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요. 현재 미적분은 어쨌든 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지만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수학 가형을 선택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미적분에서 변별력을 갖춘 그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미분 적분에서. 그리고 만약에 수능에서 나형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한번 정리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원 부분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있는 단원을 조금 천천히 좀 뜯어보면요. 다시 이 단원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배우게 됩니다. 단원의 제목에서 알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적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첫 단원에 먼저 극한이 제시가 됩니다. 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법을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미 우리는 작년에 수투에서 미분법을 배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우리는 혹시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f'x를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을 이용을 했죠. 우린 이 극한을 이용을 했잖아요. 이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 함수 f가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무엇을 알아야 한다? 함수의 극한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알기 위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 결국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극한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극한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조금 특별한 숫자가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제 원주율 파이와 비슷한 그런 특별한 숫자인데요. 어떤 무리수를 하나 도입을 해야 그걸 이용해서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적분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예전에 오일러 아저씨가 찾아낸 그런 특별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54페이지로 가보시면 단원의 제목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본 거예요. 작년에 배웠던 두 종류의 지수함수가 있죠.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게 되고, 밑이 0과 1 사이인 이런 지수함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래프의 양 끝을 살펴볼 거예요. 양 끝. 그러면 이쪽 끝으로 간다는 건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x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x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 어떨 것이냐.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하는 거죠. a의 x거듭 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한없이 커지면 어떨 것이냐. 자,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과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등비 수열의 극한과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이 1보다 컸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큰 거지. 이건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해도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함수값이 저 위로 치솟아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x가 저 왼쪽으로 쭉 갔다고 칩시다. 굉장히 작아요. 매우 작아. 그럼 여기 있겠죠.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꼴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쭉 가면 점근선 x축에 달라붙어 있는 꼴의 형태를 띠게 되죠. 얘는 결국 그냥 0이 되진 않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얘를 식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리미트 얘는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는 게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t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의 t제곱 이런 꼴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자, a가 1보다 컸습니다. 역수를 취했으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있죠. 역수니까. 즉,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어. 수열의 극한 0으로 쪼그라들어있죠. 0에 수렴하는 거. 치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반대로 두 번째 경우에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의 경우에 그래프가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연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x가 하나씩 커지는 상태에서의 a의 x 거듭제곱이면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는 애거든. 그 수렴하잖아요. 0으로 수렴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 경우 마찬가지 양의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x를 만약에 t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얘는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건데 똑같죠. 여기서도 a분의 1의 t 거듭제곱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은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얘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극한은 사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지수함수의 극한은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두 종류의 지수함수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극한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등비 수열의 극한과 거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네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의 개념 확인에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 1번을 보시면 되게 다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우리가 다 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수열의 극한처럼 보이잖아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할 것이고 공비가 5니까 1보다 크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제 조심해야죠. 이거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x가 2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수렴하는 값을 같잖아. 36이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자,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제 1번. 더 익숙한 그림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들 그대로 나와 있죠? 똑같아요. x 양의 무한대로 커집니다. 5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수열의 극한에 혼합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 우리는 다 알죠. 네. 분모의 최고창. 최고창이란 지금은 밑이 제일 큰 5의 x 거듭제곱을 말하는 거죠. 얘로 나누어준다. 식을 이렇게 꼴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1 마이너스 5분의 3의 x 거듭제곱.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딱 한 번 이렇게 쓴다는 거 알죠? 답은 먼저 나와. 1 더하기 5분의 3의 x 거듭제곱. 이렇게 식은 바뀌게 되며 둘 다 공비가 1보다 작은 수열의 극한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는 건 그냥 1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극한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더 큰가 봤을 때 밑이 제일 큰 애를 찾으라 그랬죠? 5의 x 거듭제곱이 0이지 이게 최고차야. 제일 큰 거야. 그럼 수열의 극한은 계수의 b 도 1. 이렇게 우리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의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아래쪽 문제 2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 사실 본질적으로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는 극한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5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보실까요? 자, 지수함수일 때와는 별 차이는 없는데요. 하나만 더 기억을 해야 한다면 로그 함수는 진수의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하나씩 작아질 수가 없죠. x는 0보다 커야 하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양 끝이 양의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는 극한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진수는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금 x가 로그의 진수잖아요. 0보다 커야 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생각은 리미트, 극한을 구할 겁니다. 어떤 극한이냐?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가는 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x는 양수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우리 극한의 정의인 작년에 공부했었잖아요. 극한은 걔 아니고 걔보다 약간 큰 거, 약간 작은 거 한없이 가까워지는 좌극한, 우극한 이 두 개가 만남으로써 생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0보다 약간 작은 이 좌극한은 없죠.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의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 두 개의 극한을 생각을 할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과 0의 우극한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밑이 1보다 커서 로그의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함수의 로그 함수라면 당연히 진수가 커지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0의 우극한을 계산을 한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저 밑으로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럼 이때 로그 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꼴이 되겠죠. 한없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하는 케이스라면 이쪽은
x가 하나씩 커질 때의 로그 함수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일로 가다가 언젠가 다시 커지냐? 아니에요. 이거 가다가 휘어지면 그냥 이 정도 어딘가 있겠지? 점근성 같은 거 없습니다. 조심해야죠. 얘는 영원히 떨어집니다. 지금 아주 완만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얘는 언젠가는 다 음의 무한대로 하나씩 작아져요.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그럼 x가 0의 우극한인 경우에 마찬가지 얘도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로그 함수의 두 종류의 극한을 생각해 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함수의 양 끝에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극한을 통해서. 자, 요게 56페이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로그 함수의 극한도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지수함수의 밑처럼 똑같이 크냐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다시 불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해도 될 것 같은 큰 부담은 없어요. 자, 그럼 바로 하나 연습을 해볼까요? 문제 3번은 눈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위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입니다. 증가하는 로그 함수네요. 그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x가 하나씩 커질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자, 함수가 어디로 가겠느냐? 양의 문으로 발산하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얘는 밑이 7분의 1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고 0의 우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왼쪽 끝을 봐야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저쪽을 보고 있는 거죠.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 오늘 수업을 좀 여러 개를 촬영하고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갔네요. 자, 미안합니다. 좀 힘내서 빠르고 짧게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하나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극한을 구하래요. 이 정도로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자, x가 1에 가까워가는 그런 극한인데 일단 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안에는 진수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이런 거 봤다고 해서 극한은 6! 깝치지 말고요. 자, x는 지금 1에 가까워가는 극한이잖아.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알아서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x가 1일 때는. 1이면 얘는 3, 9. 이 동그라미 자체가 3에 가까워진다는 게 그냥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로그 3이 3이지 뭐. 그냥 막상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얘는 별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2번으로 가보죠. 두 번째. 자, 그럼 얘는 뭔가? 일단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그의 함수의 성질을 좀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요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로그 마이너스 로그예요. 밑이 똑같은 로그의 차야? 나눗셈. 자, 실제로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로그 2의 x 이러면 바로 뭐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바로 알겠는데 지금은 얘란 말이야. 그럼 얘는요. 합성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라는 껍데기 함수 안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안에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로그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또 있는 거야. 이때 우리는 극한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극한은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구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황색 동그라미의 극한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x가 한없씩 커지면요. 1차식입니다. 얘는 어디? 4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결국 전체는 로그 2의 4 수렴하잖아요. 수렴했구나. 얘는 로그 2의 4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일 때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적절한 식을 통해서 극한값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미분을 위한 어떤 특별한 숫자를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숫자를 먼저 공부한 후에
어떤 것인지 안 후에 이게 어떻게 미분에 응용이 되는가를 뒤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3강 넘어가세요. 오른쪽 57페이지로 가보시면 됩니다.